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죠. 이준석 대표가 본인에게 했던 말들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자, 일단 폭탄 같은 지금 이벤트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이 혼란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두가 관심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 두 번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은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이나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 동력을 얻어서 미래 세대가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그저 본인들이 우세 지역구에 다시 공천받는 세상을 이상향으로 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겨냥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번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그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한 게 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 수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정치 생명의 기로에 선 이준석 대표 상황에서는 자, 벼랑 끝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니었겠냐. 뭐 저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상황 아니냐 이런 평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회견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완전한 단절 선언. 네. 두 번째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노선으로의 국민의힘의 재창당 수준의 변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 선언은 물론 저도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서로 단절돼야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네.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순간에 사실상 두 분의 사이는 어느 정도 단절이 됐던 게 아닌가 네.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의 그 관점에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지는 저는 네. 뭐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당이 단순히 친윤이냐 반윤이냐 친이준석이냐 반이준석이냐가 아니라 네. 정말 제대로 된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한 논쟁들이 앞으로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큰일이 없을 것 같다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천 의원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 친이준석, 뭐 반이준석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은 친이준석이 조금 가까우신. 네, 그렇게 네. 언론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요. 네, 그런 그렇기 면이 때문에 아마 더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한 만큼 이제 토요일에 작심 회견은 시작일 뿐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SNS로 당원 가입을 다시 독려하고 오늘부터 라디오 인터뷰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준석 대표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론전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전국 투어를 하면서 간접적인 외곽전을 벌였다면 이젠 이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론전, 라디오 출연, 방송 출연, 인터뷰 이런 것들이 아마 집중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론전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1차적으로는 여론전, 그러니까 본인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주력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개고기에 비유했다라는 어떤 지적이 나오는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고요. 이런 맥락을 짚어보면 당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복귀할 수 있을까, 스스로 그 문을 좀 차단하고 닫아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 당내 의원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들을 결집시키고 모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이 윤핵관과 대립적 점에 서 있는 의원들, 중량감 있는 의원들, 이른바 유승민, 오세훈 이런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부터 분당 얘기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일까?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세력이 또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야당 쪽에서 바라는 거겠죠. 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이준석 대표가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우셨잖아요. 네. 기자회견하는 중간에. 네. 근데 막 휴지도 없어가지고 마스크로 눈물 닦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수모죠. 왜냐면 하는 거를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아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절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아, 이 XX 저 XX가 지령 같은 그거 거였다? 들었다는 사람들이 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대통령한테 이준석이란 사람은 이 XX 저 XX구나. 그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감정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험한 말로 여러 차례 불렀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서 이 대선 과정에 있었던 일화들을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자신을 무시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이미 낮추어 불렀었다. 바로 이것만 봐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가능하면 안 꺼내고 싶어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네네네. 밝혀지기 전에는 사실 저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해봤자 어찌 보면 본인에게 좋을 것도 없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가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그때 나온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후보 본인 내지는 후보 곁에 있는 분들에게 좀 존중을 못 받았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 또 그때부터 느꼈던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모멸감 같은 것들을 이제 좀 풀어넣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저런 얘기들이 사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저런 얘기가 돌았을 수는 있지만 저걸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평가예요.